안녕하세요. 할슈퍼 할타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한번 공지를 해드렸죠. 행님아 부동산을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팁스를 합친 행님아 부동산 팁스를 이야기해보자 시간입니다. 예. 자, 할타님 오늘은 어떤 부동산 팁스를 전달을 해주실지 소개를 해주십시오. 팁스 이야기해보자 이런 걸 이제 구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의도거든. 네. 이거 구분하니까 스트레스가 좀 있어가지고 그냥 뭐 재밌게 하면서 팁도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그런 걸 오히려 더 원하시는 것 같아. 네. 너무 구분 짓는 것보다 편안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뭐 팁들, 그다음에 여러 정보 이런 것도 제공해 주겠다. 그겁니다. 꽉 차고 알차게. 또 손 꽉 차고 알차게 그런다. 또 부담 준다. 그 학원 다니지만 이제 네. 학원 끊어.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5년도에 이런 이제 변화된 거에 맞춰서 첫 번째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네. 우리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투자 경험이 많이 없으시고 부동산을 통해서 재개발 뭐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뭐 투자를 성공할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걸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준비했고 뭐 이거는 제 경험담도 많고 여러 고수들 있지 않습니까? 투자로 정말 성공하신 분들 네. 그분들하고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이 또 같이 생활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어떻게 또 투자에 성공했는지 그런 거를 모아서 한번 가급적이면 정말 간단하게 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뭐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사실 처음에 책도 많이 보고 뭐 재테크 관련 책 뭐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런 거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 시드머니. 시드머니, 시드머니를 모아야 된다. 그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 전략을 해야 된다. 정말 아껴야 된다. 내가 뭐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저축을 해야 된다. 뭐 한 달에 얼마씩 뭘 넣어라.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었어. 내가 기억나는 게 저도 한번 해봤는데 네.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에 가면 네. 박스들이 막 있는데 그 박스에 OK 캐시백 붙어 있다. 압니까? 예전에 그거 잘라서 붙이면 잘라가 붙이면 네. 뭐 100원, 200원 막 적립되고 했잖아. 네. 그것도 모아라. 뭐 그런 책도 있었어. 네.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보고 감명을 받다가 네. 재활용 가니까 있더라고 진짜. 그래서 몇 번 했는데 그렇게 해서 포인트가 쌓이고 그렇게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아껴라는 거죠. 뭐 입을 거 입지 말고 먹을 거 먹지 말고 네. 여행 이런 거 가지 말고 무조건 아껴라. 네. 그렇게 해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이걸로 이제 발판을 삼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뭐 네. 지금도 많고 지금도 뭐 책, 유튜버, 뭐 각종 강의 전략해야 된다, 아껴야 된다, 뭐 미리 저축을 해놔라 이런 게 엄청 많아. 경험해 보니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주위에 여러 가지 경험담과 제 생각에 그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그렇게 모으고 해봐야 모을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투자 한번 잘하면 엄청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모으고 하는 과정에서 받는 고통이 큽니다. 남들 다 여행 가고 남들 다 가족 여행 가고 하는데 우리는 투자를 위해서 안 돼. 여행 못 가. 외식 못 해. 캐시백 뜯어야 돼. 이러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삶의 질도 중요하다. 이 강조드리는 게 사람이 사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투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은데 팍팍 쓰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 어느 정도 본인이 여유가 있고 어느 정도 저축이 되고 또 어느 정도 투자도 어느 정도 했다 하면 그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 활동들을 하는 것도 타당합니다. 그렇죠. 저도 신혼 때부터 저도 이제 집사람이랑 저랑 네. 취미나 이런 게 많이 다른데 그나마 이제 맞는 게 네. 서로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아시잖아. 네. 여행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신혼 때부터 내가 돈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해외여행도 가고 막 그랬거든요. 네. 했는데 사실 말고 모르겠다. 예전에 제가 홍콩 펀드에 투자했다가 다 말아먹고 아이고. 천몇백만 원 건진 거 가지고 네. 홍콩 여행 갔거든요. 이야. 사람들이 다 뭐라 했어. 야, 그거라도 아껴야지. 네. 그걸 가지고 홍콩 여행 가면 어쩌냐 했는데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때 그 기회에 간 거를 오히려 정말 잘했다 생각하거든요. 너무
아끼지 마라. 어느 정도 삶의 밸런스를 맞춰라. 뭐 캐시백 듣지 마라. 그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팍팍 쓰라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작은 돈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쓸 거는 쓰고 외식도 하고 가끔씩 여행도 다니면서 너무 쪼달리게만 하지 마라. 그래도 돈을 모아라. 그 네.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돈이 모이면 작은 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계속 공부하고 그런 것보다 투자를 먼저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뭐 네 중개사니까 사라고 뭐 그래 한다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21년도인가 22년도인가 그때 오프라인 강의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럼 공부를 언제 해야 되냐? 사고 나서 공부하십시오. 네. 사고 나서 총회도 나가보고 싸움하는 것도 구경해보고 나도 싸워보고 단톡방에 그 조합원들 단톡방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부가 됩니다. 강의 말라고 들어오냐? 내한테 강의 말라고 듣냐? 그냥 한 개 사라. 네. 그게 지름길이다. 그게 투자를 성공하는데 재개발을 공부하는데 그게 핵심이다. 일단 사고 공부해라. 뭐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돈이 조금 모였다. 어느 정도 투자금이 있다 하면 계속 재지 마시고 일단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면 좋은 게 투자를 하면 관심이 엄청 생길 거예요. 그렇죠. 내일이 되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안 들고 공부하는 거랑 내가 한 개 들고 공부하는 거랑 이 공부의 맞아요. 질이 완전 달라집니다. 엄청 공부가 훨씬 더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건 진리입니다.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이 구역에 투자했다, 또는 뭐 이 분양권을 투자했다, 이 아파트에 투자했다 하면 그 아파트, 그 재개발 구역에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어요. 네. 단톡방이나 여러 가지 SNS, 온라인 카페나 이런 게 형성돼 있어. 그러면 거기에 뭐 지금은 좀 그런 게 잘 없는데 지금 죽고 있다 보니까 잘 없는데 조금 시장이 활성화됐다 그러면 온라인 활동도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모임이 형성되거든요. 오프라인 모임이. 네. 한번 모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재개발 무슨 구역인데 이 조합장이 말을 안 듣고 이 한번 해임시켜야 되겠다. 대책을 한번 의논하자. 네. 그런 모임들 여러 가지 모임들이 생겨요. 네, 네. 근데 그 모임을 가면 반드시 고수들이 있습니다. 재개발을 투자하는 사람들, 투자만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또 친분을 쌓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 또 인맥도 형성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경험담을 간접적으로 또 듣다 보면 더 공부가 되고 네.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 확 올라갑니다. 그런 이점도 있어요. 그런 걸 한번 경험해봐야 된다. 네.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맞아요. 뭐 주창나게 할다소장만 찾아 할 수는 없잖아.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라. 그래서 제가 주위에 뭐 고수들한테 물어보면 공부 말라고 하노? 강의 말라고 들으러 가노? 네. 그런 분들이 진짜 태반입니다. 그분은 공부 안 해요. 강의도 안 들으러 가. 그냥 사고 팔고 하거든요. 바로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엄청난 경험과 그거를 얻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뭐 아껴라고 했나? 내가 아끼지 말라 했나? 헷갈리네. 아끼지 말라고.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까?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너무 아끼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종잣돈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아끼란 말이냐? 아끼지 말란 말이냐? 네.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뭐 제 경험담, 주위의 경험담입니다. 다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네. 뭘 하냐? 대출을 하려고 해요. 근데 당장에 돈이 많이 없으니까 대신 대출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이 돼야 됩니다. 감당 안 되는데도 대출 받아라 그 소리 절대 아니거든요. 감당이 돼야 돼. 안 그렇습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직장이 빵빵하고 직장이 내가 빵빵하기 때문에 대출도 나오고 금리도 저렴하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대출 이자를 또는 원금 상환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를 갚는데 부담이 없다. 내 생활이 가능하다. 그런 걸 다 전제 조건을 깔고 말씀드리면 내가 뭘 한 개 산다와 더불어 대출 받아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장 사기에는 돈이 부족한데 대출 받아서 보태서 사면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사놓으면 서두에서 말한 여러 가지 경험들,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강제저축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이거를 대출을 일단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어. 이렇게 계속 상환을 해야 돼. 맞아요. 그러면 강제로 저축이 되거든요. 이게 정말 큽니다. 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매월
이자나 원금을 상환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돈은 무조건 갚아야 돼요. 갚다 보면 저축이 돼버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미리 산 게 시세도 만약에 확 상승했다. 네. 그게 발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냐. 주위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대출 한 푼도 없다.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뭐 내가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명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당장 저만 해도 뭐 대출 끼고 예. 거의 뭐 지금 거실하고 현관만 나머지는 다 은행 거거든요. 지금 아직도. 하수관님 애알 같은 이런 얘기 많이 해. 옛날에 뭐 집 살 때 다 네. 대출이다. 네. 여기까지만 우리 집이다. 뭐 그런 뭐 은행하고 공동명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 사고 많이 오르면 팔고 대출은 또 바로 상환하지 말고 물론 이 물건에 대한 담보로 뭐 샀으면 상환 바로 해야 되지만 그렇죠. 다른 걸 통해서 뭐 대출이 있다 했을 때 내가 이거 사고 팔고 하면서 대출 갚을 돈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대출 상환하지 말고 이 조건을 한번 따져봐야지 이게 금리가 넣는지 맞습니다. 대출을 상환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은지 이 돈을 다시 다른 걸 삼으로 해서 활용할 수는 없을지 그런 걸 잘 따져보고 최대한 활용을 해라. 이런 과정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네.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고수가 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샀어. 아무것도 안 사고 10년 공부하는 사람이랑 네. 한 개 사고 6개월 공부하는 사람이랑 완전 다를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뭐 한 개 들고 있다. 그러면 정말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돈을 버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고수로 가는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계속 모으기만 하고 매일 밤마다 오케이 캐시백 들어가고 그렇게 네. 진짜 작은 돈 모으고 해서 돈이 얼마 생겼다. 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얼마 생겼다. 그래서 내가 드디어 얼마 생겨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살려고 했던 물건이 또 많이 올라버렸다. 아, 또 못 사겠구나. 더 모아야 되겠구나.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네. 결국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걸 한번 해보시고 부자를 되기 위한 지름길, 고수가 되기 위한 지름길 말씀드리면 뭐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제 주위에도 항상 하는 방법이 일반인들, 대중들하고 항상 반대로 갑니다. 제가 이거는 엄청나게 강조를 해도 못 받아들이는데 대중들하고 반대로 가야 돼요. 공포의 질주가 있을 때 사야 되고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부동산에 관심 가지고 환호를 할 때 팔아야 됩니다. 대부분 다 공포에 질려있을 땐 관심 없이 아무도 안 사고 지금도 관심이 없잖아. 사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공포에 질려있을 때 사고 누구나 전부 다 살려고 할 때 부동산 막 좋다 할 때 팔고 나온나 한번 생각해 보셔라. 뭐 하나 예를 들면 광안쌍용 아시죠? 광안쌍용. 알고 있습니다. 광안쌍용 그 아파트 지금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엄청 비싸죠. 비쌀 그쪽에 대장 아파트. 그렇죠. 비쌀 때는 되게 비쌌잖아요. 내가 아는 고수 중에 한 명이 네. 그 쌍용이 부도난 걸 알고 있죠. 그래요? 예전에 부도가 그건 났거든요. 몰랐습니다. 뭐 모릅니까? 네. 쌍용이라는 건설사가 부도가 났거든요. 예전에 광안 쌍용도 짓고 있다가 부도가 나버렸어. 그 짓는 도중에 부도가.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그 분양권 매물이 네. 가격이 부도가 났으면 그 가격이 그대로 있었겠습니까? 금매가 엄청 나왔지 않습니까? 그 고수님이 예. 그 금매를 막 주었어요. 근데 하슈바님 보고 네. 자 부도 났는데 아파트 부도 나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 와. 분양권 사람 사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이렇게 아는 상황이면 하겠는데 일반인의 시선이라면 이게 흠칫하죠. 아무도 못 사죠. 지금 내를 그렇죠. 쏙 까물라 그러나. 그렇죠. 이런. 예. 네. 그래. 근데 산다는 거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거를 한 개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를 산다는 거. 그렇게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뭐 강한 쌍용을 비난 의도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네. 없고 그냥 공부해보자 예시로 이렇게 든 건데 그런 식으로 항상 대중들하고 공부에 질려 있을 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거를 뭐 강조하는 거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당부하고 싶은 게 투자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뭐 항상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투자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보니까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뭐 떼돈 벌었다던데 야 저 투기꾼 막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투자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도 상승장 때 사서 지금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 고통받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좀 고통스러워. 하슈바님. 네. 저도 좀 고통스러워. 예, 몇 개 물려가 있어. 아이고. 예.
그런 과정, 이런 고통을 견뎌서 네. 수익을 얻는 거예요. 뭐 누가 부동산 투자 안 해보신 분들, 그냥 겉으로만 보신 분들, 부동산 투자해서 뭐 돈 벌었다. 물론 운 좋게 아무 걱정 없이 시기 잘 타서 돈 벌 수도 있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분들도 나는 고뇌와 인내가 있었냐. 네. 고통을 감수하면서 얻는 그 수익을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 뭐 살려고 했는데 뭐 내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어렵고 한데 뭐 되겠냐. 뭐 그 전세 살자. 전세 살고 투자는 뭐 주식이나 다른 걸로 하자 해서 안 샀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집값이 올랐다. 내가 집을 살려고 하니까 또 올라버렸다. 또 올라버렸다. 나라 탓, 세상 탓, 투기꾼 탓. 저 투기꾼 놈들 때문에 집값 다 올렸다. 탓만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외부 탓만 계속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 독하게 먹고 한번 실행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한번 고통도 한번 느껴보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얻으면서 성장하는 게 그게 본인의 인생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네. 예. 이게 참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진짜 그런 기회라는 게 한 10년 전에 예. 부동산 일하기 전에 전 직장에 있을 때 사장님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요새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한다는데 젊은 사람 입장에서 예. 볼 때 어떻냐 이런 예. 거 해도 괜찮겠냐.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런 걸 뭐 한답니까 사장님. 아무것도 없는 온라인에 돈 넣어갖고 큰일 나시려고 그럼 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아우 난리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지금 뭐 예, 이것도 예. 있지만 그때 예, 예. 비하면은 예. 그렇게 하고 한 4년 전쯤에 이제 난리가 났을 때 예. 야, 그때 우리 사장님이 얘기한 걸 내가 그때 했더라면 예, 예, 하면서 예. 그때 발을 담갔다가 지금 예. 저 피를 보고 있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저도 아니 근데 많이 회복 안 했습니까? 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 지금 거의 63빌딩 꼭대기에 지금 그래요. 예. 이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비단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모든 게 주변에 고수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언제 투자를 빠지면 되느냐. 동네 아줌마들 입에서 예. 말이 나올 때 아, 그때 그렇죠. 빠져야 된다. 예. 모든 사람들이 알 때가 이제 빠져나올 때가 들어갈 때가 아니고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예. 이게 참 진짜 할타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 위기일 때 아무도 안 쳐다보고 진짜 이럴 때 딱 들어갔다가 이게 장이 풀려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해볼까 이럴 때 그때 딱 터는 게 이게 진짜 좋은 투자 타임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간단한 팁을 말씀드리면 네. 언론, 전문가, 소위 뭐 전문가들, 뭐 그런 사람들 말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 팁입니다. 예.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제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다. 엄청 오른다. 네. 언론에서도 계속 연일 오른다 보도할 때 네. 그때가 꼭지입니다. 아 맞아요. 예. 반대로 앞으로 뭐 부동산 가망 없다, 끝났다, 전문가들 나와서 뭐 25년도에 이제 폭망이다. 이런 말 할 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 예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21년도 1월 달에 아하. 기사가 주 기사입니다. 구만전자 안착한 삼성전자 아직 싸다. 와. 12만 원 거뜬히 간다. 이야. 자, 12만 원 거뜬히 간다. 언제인지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오르나? 네. 여전히 싸다. 이렇게 기사가 도배가 됐어요. 맞아요. 이때가 꼭지였습니다. 맞습니다. 어. 95층에 지금 아직도 그 갇혀 계신 분들 많죠. 그 96층인가? 그렇습니다. 95층인가? 예. 이때가 꼭지예요. 네. 그래서 언론하고 반대로 하면 된다. 맞습니다. 야 싸다. 12만 원 거뜬히 간다. 할 때 이제 팔아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자 반대로 삼성전자 또 신저가다. 최악 때는 사만전자까지 갈 수도 있다. 또 신저가 52,000원도 위태 46,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이런 기사가 22년도에 나왔습니다. 네. 9월 달에. 이 기사 나오고 계속 반등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절대로 언론, 뭐 전문가 이런 사람들 말은 반대로 하면 된다. 그거를 무조건은 아니지만 뭐 그렇죠. 그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옛날에 네. 펀드 다 말아 먹었을 때 근데 그때 내가 펀드 다 말아 먹으면서 뼈저리게 내가 다짐한 게 있어. 네. 전문가들, 언론 절대 안 믿겠다고. 그때 코스피가 2,000원 넘었거든요. 네. 전문가들 나와서 이제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었다. 코스피 6천 간다 막 그래서 아이고. 6천. 나스닥 뭐 얼마인데 뭐 코스피 6천 못 가겠냐. 그런 말들을 막 쏟아냈거든요. 네. 절대 안 믿습니다. 그거를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이런 이제 컨텐츠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는 동네 형이 조금 잘 아는 형이 이렇게
공부했구나, 이렇게 네. 투자했구나, 이런 마인드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 정도로만 좀 생각해 주시고 가볍게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런 거를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불신한다기보다도 걸을 줄 아는 이제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예. 그 눈을 키우는데 우리 할타 소장님 채널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주마님, 네. 하주마님 보니까 학원을 좋은데 가는 것 같은데 놀리는 학원 말고 네. 이런 학원을 좀 가세요. 알겠습니다. 예예예. 할타님하고 예. 뭐 차 한잔 마시면서 간단하게 얘기하는 정도의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고,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또 알차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할타 하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